이렇게 발로 꾹 누르시면은 돼요. 빼면은 꺼지는 거예요? 네. 모델은 디럭스 458 요 모델이고요. 네. 여기 이제 하나 조금 안내 드릴게. 여기 멤버십 월 5,500원입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디스포저와 연관된 보장, 물샘, 뭐 잔류점이 나온다든지, 뭐 하수구 막히든지 싱크대 막힌다든지, 비전 설치한다든지, 고장나서 수리할 때라든지 이게 다 분수항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요거는 읽어보시고 유리하시겠다 싶으면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여기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물을 틀고 이렇게 분쇄기를 먼저 켜고 염증물이 소량씩 켜다가 분쇄기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제 물을 갖다가 꺼주시면 되는데 음식물만 분쇄를 했을 때는 1, 20초 물을 더 흘려주시는데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은 그릇 헹구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더 흘려 뿌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스플릿 가드는요 꾹 누르면 중간점이 이렇게 딱 걸려요. 팔 모양이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검증물이 나오면은 검증물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는 거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안에 그 스플릿 가드가 잘 빠져요. 그래서 공구가 가방 그래서 들이면은 자꾸 그걸로 눌러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달라하면 들어요. 누른다라는 게 여기 음식물이 좀 끼잖아요. 네.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끓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누르면 이게 그러니까 벌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잘 안 쓰게 돼요. 손을 그냥 너무 요걸로 이렇게 가볍게 눌러가지고 네. 물을 받아 쓰셔도 되고 물수국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렇게 끓여서 스크래프죠, 스크래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안 들어가 넣을 때는 넣을 때는 손으로 이걸로 누르지 말고 손으로 눌러달라고 해요. 그 고무망이가 빠지면 같이 분쇄돼가지고 닳아버리면 또 뭐 닳았다고 뭐 사야 된다 그러고 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 여기 계란 껍질 절대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대가리 막힙니다. 그리고 딱딱한 고용으로 되어 있는 거. 속뼈, 돼지뼈, 닭뼈. 아, 뼈 같은 거. 네. 생선이라도 우럭뼈 같이 큰 거는 일반 쓰레기 버리주시고 물기 꽉 따면 되고요. 말라있는 곡물이 껍데기, 파껍데기, 양파 껍데기, 마늘 껍데기 같은 거, 생쌀, 생국수, 밀가루, 분유 같은 거 일반 쓰레기 버려주시고, 과일씨 중에서 나무결로 되어 있는 거, 대추씨, 자두씨 같은 거, 복숭아씨 같은 거 일반 쓰레기 버려주시고, 그리고 사과씨나 수박씨라든지 이런 건 갈아 버리면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늦은 시간이면 다음날 저희들이 전화를 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없이. 네, 됐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 오시는 사모님이 한 번만 사용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분쇄를 하다가 소리가 나잖아요. 안에서 따닥따닥 소리 나면은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 달라 하세요. 요거는 딸깍딸깍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건드리면 10초, 20초, 30초 쓰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써달라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는 합법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환경부, 한국물기술인정원의 인정 등록된 합법 디스포저는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디스포저는 3개월 내년이라 그래도 맞다. 지금 12월 1등인으로 달이니까 설치되며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는 그럼 급하다. 설거지와 동시에 3개월이면 뭐 모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음식물을 건데. 분쇄 처리하므로 집이 됐으면 냄새나 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웨이스트 메이드 디스포저는 미국 애너하임 정품 디스포저로서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명품 디스포저입니다. 다른데 뭐 문제는 없죠? 네. 정수기 빼주시면. 3,000원.
혹시 저희 필살기는 잘 아세요 혹시? 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쓰셔. 아.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예. 하고 하셔서. 없으면 살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서브로 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가끔 밥 먹을 때 음식물 버리면 아 너무 이게 귀찮더라고. 일이죠. 예. 그래서 어머니 해주신다고 하라 해가지고 멋지시다 어머니.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남자들이 막 쓰레기 맞아 버리는 맞아. 거 보기 싫다고. 일단 하수구는 조금 깨끗해 보이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네. 이 집은 딱히 리모델링은 안 했겠네요. 네, 그냥 벽지랑 벽지만 이런 거만 있어요. 여보세요? 내가 또 아우. 뭘 이렇게 길게. 이만큼 찔러놨어. 그래? 한뼘 넘게 찔러놨어.
상태는 괜찮아. 괜찮아? 점검 끝났고 이제 설치를 해야지. 밥좀 먹겠습니다. 네,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쪽 여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사고 가능성이 우려
대표로부터 오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지금 긴박하게 오늘 뭔가 보조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밀도 있게 네 분과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요청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부적절해요. 이 상황이 과연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안녕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사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게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지금 얘기했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앞서 확인 중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파일을 아직 안 켰어요. 장문한 시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가능성이 높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추경 원내대표랑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반쯤 추경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어디 나와요. 상대표적으로. 그래서 한 15분쯤 뒤에 한 11시 45분 12시간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데 의총장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 국회 본청 밖으로 나와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이것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긴급 회동설을 비슷해.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걸 보면 마지막 그 수순이 제안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런 국민의힘에 직접 인정을 하고 오늘 그걸 요구하면서 답변을 끌어내면 탄핵 그것도 대통령이 일단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야당이 볼 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진짜 만나시면 지켜봐야죠.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궁금합니다만 만난다 한들 야당 입장입니다. 만난다 한들 오늘 만난다 한들 이미 늦은 거냐 실기한 거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종국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안을 합의하려고 했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뭐랬습니까? 비상경 선포하자마자 위원회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막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직무정지입니다. 탄핵과 직무정지는 관계가 많다 실제적으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무정지를 얘기했다면 적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비상경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보는 거죠. 위원 위법은 누구나 가져갔어도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탄핵을 얘기하면 이 사태가 위원 위법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본인 일부러 나온 내용이고 주요 정치인들의 생각을 따라 통과하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종근 평론가가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다. 탄핵표를 탄핵의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뉘앙스가 발언의 어떤 분위기가 탄핵 찬성 쪽으로 급선회 하는 게 아니냐 하루 만에 이렇게 이 해석된다, 해석된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나올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당이나 원내대표님 행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그랬는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장가희 대가 설명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작신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진정성을 보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위해서 가능한 표결을 오늘로 앞당기고 다시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자님 제가 탄핵을 동의했다고 보시는 제가 보시는 부분까지 하면 글쎄요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게 탄핵이라고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까? 이러잖아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른바 작신반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을 놓고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직무 정지라는 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탄핵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직무를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정지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직무를 정지하는 건 본인이 직무에서 내려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향한 직무의 등등과 관련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대통령의 직무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최고위의 과정에서 들어갔을 때도 탄핵을 찬성하겠다가 시사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정치적 결단의 시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찬성을 시사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상 자유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믿습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역사의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게 어떤 영향을 우선으로 남을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찬성 시사로만 밝힐 수 있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위헌감이나 한국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정도 스탠스로는 미래 권력이 어려울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께 탄핵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회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지 않는 이상 국민들께 정말 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강대현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국민분들도 뭔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신발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을 한다고 입장으로 받았지만 찬찬히 뜯어보니까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 직무정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없이 당국과 이것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근데 지금 나온 것은요.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기에서 본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직후에 조경태 의원이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언론 앞에서 본인은 탄핵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내일로 되어 있는 본회의 의결을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의 지도부는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론이 분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애매한 태도와 발언을 하는 것이 당을 더 분열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종욱 원장님, 그런데 강대리 변호사님은 여당의 단일 대우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 너무 부각된 거 아니고 등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해석됩니다만,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가 이제 탄핵안 국회 본회의 의결 때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과연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단일 대우가 지상 명령인 것처럼 그것만 조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유로운 상황인가? 한가한 상황인가? 이런 의문점도 시청자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청명의 주문, 한식의 주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탄핵을 단일 대우로 막는다고 한들 국민들이 현 정부와 국민의 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대통령은 통치를 행할 수가 없고요. 통치의 은행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오늘 연합을 보더라도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뽑아줄 수가 있습니까? 개인차 비상경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버리는 행위를 한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메라테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럼 메라테를 행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단일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그건 제가 좀 메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내란죄 고발을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소위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10분 정도 더 돈을 연기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로 꾹 누르시면 돼요. 빼면은 꺼지는 거예요? 네. 모델은 디럭스 458 요 모델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하나 조금 안내 드릴 게 여기 멤버십 월 5,500원입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디스포저와 연관된 고장, 물샘, 뭐 잔류정이 나온다든지 뭐 하수구 막힌다든지 싱크대 막힌다든지 이전 설치한다든지 고장나서 수리할 때라든지 이게 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요거는 읽어보시고 유리하시겠다 싶으면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네.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여기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물을 틀고 이렇게 분쇄기를 먼저 켜고 염증물을 소량씩 끓여가 분쇄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제 물을 갖다가 꺼주시면 되는데 음식물만 분쇄를 했을 때는 1, 20초 물을 더 흘려주시는데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은 그릇 헹구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더 흘려버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스플릿 가드는요, 꾹 누르면 중간점이 이렇게 딱 걸려요. 활 모양이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음식물이 나오면은 음식물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는 거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안에 그 스플릿 가드가 잘 빠져요. 그래서 사각 같은 거 어디 있어? 그 공구 가방. 그 들이면은 자꾸 그걸로 눌러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달라하면 들어요. 누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음식물이 좀 끼잖아요. 예.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끓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누르면 이게 그러니까 벌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잘 안 쓰게 돼. 손으로 그냥 너무 요걸로 이렇게 가볍게 눌러가지고 네. 물을 받아 쓰셔도 되고 물 쭉쭉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렇게 끓여서 스크래프죠. 스크래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안 들어가 넣을 때는 넣을 때는 손으로 이걸로 누르지 말고 손으로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 고무망이가 빠지면은 같이 분쇄돼가지고 닳아버리면 또 뭐 닳았다고 뭐 또 뭐 사야 된다 그러고 뭐 그래.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 여기 계란 껍질 절대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배관이 막힙니다. 그리고 딱딱한 고용물로 되어 있는 거, 속뼈, 돼지뼈, 닭뼈, 뼈 같은 거. 예. 생선이라도 우럭뼈같이 큰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물기 꽉 잡으면 되고요. 말라있는 곡물이 껍데기, 팥껍데기, 양파 껍데기, 마늘 껍데기 같은 거, 생쌀, 생국수, 밀가루, 분유 같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과일씨 중에서 나무결로 되어 있는 거, 대추씨, 자두씨 같은 거, 복숭아씨 같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그리고 사과씨나 수박씨라든지 이런 거는 갈아버리면 돼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번으로 언제든 전화 주시고 늦은 시간에는 다음날 저희들이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 궁금한 거 혹시? 네 됐습니다. 저도 처음 쓰는 게 아니라서 대충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 오시는 사모님이 한 번만 사용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분쇄를 하다가 소리가 나잖아요. 안에서 따닥따닥 소리 나면은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달라 하세요. 요거는 딸깍딸깍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건드리면 10초, 20초, 30초 쓰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써달라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